네, 안녕하세요. 세인스마트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인데, 코딩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코딩 교육이라는 말은 몇 년 전부터 핫해져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근데 뭐, 코딩 배우라고 해가지고 배우는데, 코딩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코딩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게 생각납니까? 자, 명령을 보통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이 명령을 제가 마우스로 써서 글씨가 좀 이쁘지 않는 점은 양해를 좀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A가 B에게 야, B야, 너 저기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과일 좀 사와 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왜? 나 대신 일하기를 원하니까. 자, 그것처럼 코딩은 뭐냐면 똑같은 명령을 인간이 누구에게? 그렇죠. 컴퓨터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방금 야, 너 저기 가서 과일 좀 사라고 말할 때 어떤 언어로 했습니까? 어떤 언어로? 한글로 했죠, 한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컴퓨터는 한글 이해합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이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에게 나의 의사를, 인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코딩입니다. 자, 그런데 흔히 코딩을 얘기하면은 논리력과 연관을 짓는데 왜 코딩을 하려면 논리력이 있어야 되고 왜 코딩을 공부하다 보면 논리력이 향상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코딩은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누구에게? 컴퓨터에게. 자, 그런데 왜 논리력이 향상되냐면 이걸 공부하다 보면 자, 인간이 인간에게 말할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A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한테 뭔가 이제 좀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물어봤는데 자, 화장실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기 있어요 라고 말해요. 저기 있어요. 저기 뭐 눈빛으로 말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뭐 턱으로 이렇게 하든 저기 있어요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컴퓨터는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먹어요. 컴퓨터한테 설명할 때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이 컴퓨터는 통찰을 할 수 없고 센스가 없어요. 딱 정확하게 그 어떤 이견의 여지도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저기 있어요라고 하면은 저기가 여기저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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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에게는 논리적으로 말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앞으로 3m 50cm 가시고요. 그 다음에 78도 오른쪽으로 틀어서 1m 20cm를 더 가세요 라고 말을 해줘야 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자, 이렇게 되면은 3m 50, 78도, 1m 20. 전혀 이견의 여지가 없죠. 자, 예를 들면 오늘은 78도가 이만큼이었는데 내일은 78도가 이만큼이 됩니까? 아니겠죠? 이런 매트릭은 변화가 없어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랑 소통하려면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논리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논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수학이겠죠. 왜냐면 수학은 적당히, 대충 이런 게 없어요.
그냥 3이면 3이고 4면 4고 3.5면 3.5고 딱딱딱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법칙이 오늘은 성립했다가 내일은 성립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없겠죠. 즉 이견의 여지가 없겠죠. 자, 그런데 수학만으로 부족한 이런 논리적 경험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명한 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이런 분들이 코딩 교육을 그만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논리력 향상. 예. 그리고 이 코딩은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끌어와서 이 코딩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예를 들면 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많으실 거예요. 학부모님들 중에.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메일 주소를 이렇게 하나 접했어요. 메일 주소 땡땡 뭐 땡닷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메일 주소를 하나 접했는데 이게 제가 어떤 오더를 받았냐면 요 골뱅이 앞에 아이디만 쏙 잘라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런 오더를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한 1000개에서 한 2000개 정도 되면은 어떻게 뭐 사람이 해볼 법한 숫자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 이것도 많긴 하지만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주르르르르륵 많아져 가지고 한 10만 개가 됐어요. 10만 개 이상이 된 거야. 10만 개 이상이 되면 이거 도저히 사람이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럴 때 코딩을 하게 되면 이런 단순 반복된 일을 논리적으로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면 사실 몇 분이면 끝나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요 뒤에 네이버라든지 뭐 지메일이라든지 이런 그 호스트 주소가 있을 건데 이 호스트 주소 중에 네이버는 몇 개인지 지메일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뽑아서 뭐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엑셀로 정리하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람이 하면 뭐 한 2000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이 많아지면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녹여서 이걸 이제 코딩으로 하게 되면 논리적 향상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수학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재밌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그런 의미에서도 코딩을 배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코딩은 뭐였다? 명령이었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인간이 컴퓨터에게. 자, 그리고 코딩을 왜 한다? 논리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